기름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탁기 세제 쓰면 최고죠. 네. 거기에는 뭐 워싱소다 들어있고 네. 계면 활성제 들어있으니까. 근데 기름이 세게 묻었다. 제빵을 하든지 초콜릿 같은 거 많이 쓰고 그 기름은 유기산이죠. 그러니까 워싱소다 같은 걸 쓰면 되고, 또 옷이 너무 오염이 심하다. 집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작업장에서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 수산화 나트륨 이런 걸로 씻어내면 되겠죠. 배수구에도 세탁세제 넣으면 세탁세제가 염기성에다가 효소가 있으니까 배수구를 씻어내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배수구 관리법 중에 하나가 세탁세제를 한 방울 정도라도 넣어 놓으면 고여있는 물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그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씻김이 쉽죠.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설거지를 하면 배수구가 많이 해결이 되죠. 락스도 염기성이니까 청소용으로 아예 그냥 락스를 사용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괜찮지 않습니다. 락스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가장 강력한 산화제. 산화제라는 것은 철이 녹이 쓴다라는 것은 산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배수구에다가 락스 원액 부어보세요. 조금 지나면은 녹이 싹 쓸어 있어요. 스테인레스도 녹슬게 하는 강력한 산화제가 락스인데, 물론 이걸 물켜서 살균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없죠. 하지만 이걸 원액을 거기다 붓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스테인레스 다 망가지게 하고, 플라스틱도 산화를 시키면 산화가 되나요? 플라스틱을 상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어떤 플라스틱도 상관없어요. 직사광선 쪼이는데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보세요. 플라스틱 다 상해요. 자외선이 얘를 두드려 패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끼워 넣으면서 산화를 시키거든요. 그럼 플라스틱도 분해되는데 산화를 급격하게 시켜주는 락스를 바로 부어버리는, 결국 상하게 되죠. 과탄산소다 쓰는 것도 산화제니까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과탄산소다는 괜찮아요. 과탄산소다는 과산화수소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표백 능력 자체가 락스만큼 세지가 않잖아요. 과탄산소다를 써서 세균 좀 죽이는 용도로 쓰면 나쁘지 않죠. LG생건에서 나온 제품 보니까 그게 되게 좋던데요. 제가 절대 집에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락스하고 과산화수소 섞는 거 또는 과탄산소다를 섞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LG생건에서 나온 제품은 그걸 합니다. 진짜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박사가 몇 명 있네. 이거를 조절하면서 섞도록. 실제는 이 둘이 만나면 원래 센 놈하고 약한 놈이 만나면 뭐 적당하게 센 놈이 만들어져요. 근데 락스하고 과산화수소를 또는 과탄산소다를 만나게 하면 산소가 급격하게 생기는데 그 산소 기포가 생기기 직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라디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 종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얘가 표백도 하고 살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집에서는 하면 안 되죠. LG생건에서 한 것은 하나의 물질을 젤 속에 집어넣어. 젤은 끈적끈적하고 다른 물질이 침투하기가 되게 힘들죠. 고막을 하나 만들어줬구나. 그러니까 천천히 이 둘이 반응을 하고 거품이 서서히 생기면서 활성산소종이 잘 그게 씻기고 안전하도록 안전하지 않으면 안 팔아요. 그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다. 그거 제품 보고 섞어도 되는구나 생각하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섞으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뚫어뻥 같은 배수 클리너 같은 거 보면은요, 기름이 있는 하수구에는 효과가 없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름이 있느냐의 그 차이겠죠. 뚜루뻥은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거기 계면 활성제도 좀 들어있거든요. 원칙상은 기름과 만나면 비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름 덩어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반응하는 그 속도, 기름 덩어리 이렇게 있으면은 표면에서부터 서서히 될 거 아니에요. 속에 이 기름 덩어리가 반응을 다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별 효과가 없는 거죠. 뚜루뻥이 작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카락과 같은 단백질 섬유를 잘게 자르는 데 있어요. 배관이 막힐 때 어떻게 막히냐면 이런 U자 형태잖아요. U자에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게 막히면 그것 때문에 물 흐름이 나쁘거든요.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주면 머리카락 부분이 잘게 부서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씻겨나가요.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다. 지금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데 비누화 반응이 되려고 해도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죠.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에다가 강한 염기성을 넣으면 그건 비누화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하이드롤리시스라고 해서 수화 반응.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아미노산들이 손잡고 있는 걸 끊는 거예요. 물을 끼워 넣어요. 그럼 분해가 되죠. 머리카락 단백질 영양제 들어보셨죠? 그런 게 뭐냐면 손상모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파여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수화된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 거기다 채워주게 되면 원래 케라틴 섬유나 케라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케라틴 영양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면 원래 케라틴 부분이나 이런 거에다가 좀 끼어 들어가면서 땜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이 좀 더 굵게, 그리고 손상된 끊어질락 말락 했던 그런 부분을 이어줄 수 있으니까. 탈모 제품 같은 것도 꽉 그러니까 잡아주는. 비슷한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 제거와 단백질 제거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완벽하게 막혀 있을 때는 그냥 전문 서비스 불러야죠. 교수님 추천 화장실 배수구 청소법. 따뜻한 물에 과탄산 소다를 소울이라든지 붙여서 이제 벽을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것만 해도 실제 뭐가 필요하냐면 소울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힘으로 가해줄 수 있는. 소울로 물리적으로 건데기들을 세제하고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과탄산 소다를 세제 같은 거하고 좀 섞어서 소울 같은 걸로 발라주고 거기다가 구연산이나 식초를 조금 부어도 괜찮죠. 그럼 거품이 막 생기면서 거기서 과산화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표백도 해줄 수 있고 물리적으로 거품을 뜯어 나오게 하는 거니까. 세탁설님이 한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말 잘 따라해야 돼요. 청소를 잘 하고 나서도 배관을 타고 어디선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기체의 악취라고 해야 될까요? 트랩을 잘 막아놔도 어디서 이렇게 저 속에 뭔가 더러운 게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뚜껑 닫아 놓는 거죠. 탈취제가 있으면 냄새나는 물질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야 돼요. 공기청정기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 공기청정기 안에 실제는 그 속에 탄소 성분이 있거든요. 활성탄 같은 게 있어요. 활성탄이 냄새 성분을 많이 잘 잡아요. 그럼 탈취제도 일종의 활성탄 같은.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 페브리즈에 여러 성분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의 각각의 성분들을 또 분석을 해서 그 각각을 잘 잡는 것들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페브리즈는 뿌리잖아요. 액체 속에는 그러한 분자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냄새 분자들이 거기에 딱 갇히면은 물리적으로 붙잡아요. 마치 감옥에 가두듯이 딱 잡고 깔아앉아요. 삼겹살집 갔다가 냄새 많이 배잖아요. 여기에 페브리즈 뿌리면 냄새가 사라지죠. 그리고 페브리즈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 물질은 나오니까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서 냄새를 내던 분자들은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그 냄새를 붙잡는 분자들한테 잡혀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슬 같이 성질이 얘는 안 변하고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냄새 제거제 같은 경우는 분자들이 달라오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물에 좀 잘 녹는 그런 성분일 수 있으니까 하이드로젤이라고 해서 물을 흡수를 해서 부풀 수 있는 젤리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분자들이 와서 착 붙고 그 속에는 이제 페브리즈의 성분이 비슷한 게 속에 숨어 있으면서 얘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냄새 분자들이 갇히겠다. 그러면서 하이드로젤 속에는 또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분자들도 숨어 있거든요. 쪼그라들면서 냄새 분자는 붙잡고 향기는 내뿜고 이런 원리일 겁니다. 악취가 그 속에 붙잡혀서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갇혀 있는 거. 비슷한 원리로 활성탄, 고양이 모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냄새 분자를 잘 붙잡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부직포 같은 데다 좀 넣어요. 넓적한 부직포 자루 있죠. 그런 데다 그런 걸 집어넣고 이런 거를 공기청정기 같은 바람이 많이 나오는 그런 데다가 옆에 두면 냄새가 와서 포집을 할 수 있죠. 그다지 뭐 지저분해지지 않고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제하고 탈취제는 뭐가 다른 건가요? 방향제는 향기를 방출하는. 그럼 걔가 악취를 없애는 건 아닌 거예요? 코를 속이는 거죠. 탈취제는 냄새나는 분자를 붙잡는 거. 활성탄이나 고양이 모래, 구리수세미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킹소다 같은 게 유기산 붙잡고 이런 것들이 탈취제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든지 붙잡든지 해서 어쨌든 냄새 분자가 못 달아나게 하는 게 탈취제. 탈취제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죠. 탈취제라는 거는 몸에 나쁜 성분이 있고 그러지는 그걸 먹고 그러지는 않겠죠. 냄새가 와서 붙잡으니까 상관없죠. 방향제를 조심해야죠. 방향제가 나쁜 거예요? 나쁠 수 있죠.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향수에 많이 쓰는데 프탈레이트 중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방향제가 외려 안 좋을 수 있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탈취제는 돌아다니는 애를 붙잡는 거니까 우리가 탈취제를 몸에 바르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페브리즈는 안전한 거네요. 페브리즈는 옷에 뿌려있는 거,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죠. 나중에 세탁해야 돼요.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탈취 관련 꿀팁 알려주세요. 활성탄 좋아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활성탄이라는 걸 살 수 있어요? 활성탄이라는 걸 그냥 찾으면 돼요. 고양이 모래 이런 것들은 냉장고 냄새 없애고 화장실 냄새 없애는 좋아요. 부직포 주머니에다가 또는 접시에 베이킹소다는 먹어도 되잖아요. 베이킹소다는 냉장고에 넣으면 좋고 고양이 모래나 뭐 이런
활성탄도 뭐 부직포 구멍 좀 뚫린 데 넣어가지고 신발 같은 데도 넣어도 돼요? 그것도 넣어도 되고 황은 냄새가 심하죠. 방귀 냄새가 황 냄새. 그런 거는 이제 구리수세미 이런 걸로 잘 제거가 돼요. 신발장에 구리수세미 몇 개 던져놓고 베이킹소다 던져놓으면 다 해결돼요. 교수님과 함께 배수구 냄새 얘기하다가 탈취까지 또 청소 전문가 청소 전문가 이광열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꿀팁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